여러분, 하루 몇 잔의 커피를 드시나요? 그리고 어떤 커피를 드시나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소한 라떼나 달콤한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습관처럼 커피에 넣은 이것으로 인해 당뇨와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과 커피를 건강하게 마셨을 때의 효능, 그리고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하루에 한 잔 혹은 그 이상 마시는 게 커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몸에 쌓이게 되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캐나다 뇌연구소의 분석에 따라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커피를 드신다면 커피에 들어있는 페닐린단 성분으로 인해 오히려 치매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과 커피를 건강하게 마셨을 때의 효능, 그리고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커피와 함께 먹을 그러면 치명적인 식품, 첫 번째 시럽과 설탕입니다. 카페에 가면 드립커피보다는 시럽을 넣은 아이스커피나 고소하고 달달한 라떼류를 시키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나이가 있으실 경우 그냥 커피는 뭔가 입맛에 맞지 않아 달콤한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전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즐겨 먹는데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사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과다 섭취할 경우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탕고 섭취군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저섭취군보다 무려 1.8배나 컸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외에도 설탕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럽을 넣은 커피를 반복해서 드시게 되면 당뇨병과 더불어 치매가 올 위험까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설탕류의 시럽에는 라떼 뿌려 드시는 시럽뿐만 아니라 고소하고 달달한 연유, 초코 시럽, 휘핑크림 등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니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식후에 달달한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이는 식사 후 올라온 혈당에 달달한 커피로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식후에 단 커피를 자주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뇌세포에 유해한 단백질이 쌓이게 되며 결국 치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칼슘과 철분에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되도록 커피를 드셔야 하신다면 식후 30분이 지난 다음 시럽을 넣지 않고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식품, 두 번째 빵과 케이크입니다. 커피와 같이 먹으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뽑으라면 케이크가 빠질 수 없는데요. 빵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커피와 함께 즐기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빵과 케이크 역시 앞에서 다뤘던 고혈당 음식으로 식후에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와 더불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궁합입니다. 더불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혼합된 음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빵과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등이 있으며 모두 방금 말씀드린 커피와 함께 먹을 때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밀가루 속 글루텐 성분은 중독성이 아주 강해 마약과 비교되기도 하는 물질인데요. 우리 뇌에 중독성 있는 행복감을 유발하여 다음에 또 먹고 싶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률이 89%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식사 후에 케이크와 당이 들어간 커피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줄이시길 당부드립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식품, 세 번째 술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하게 되면 커피의 각성 효과로 인해 술이 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신 후 커피를 찾으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로버트 스위프트 박사는 커피 속 카페인은 실제로 마신 술보다 적게 마신 것처럼 뇌를 속입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술을 마시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 기분을 좋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알코올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잠이 오게 하거나 피로해지는데요. 바로 이때 커피를 드시게 되면 커피의 각성 효과로 인해 정신은 맑아지지만 이미 술에 의해 뇌 활동은 느려져 판단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물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과음을 하게 되거나 과한 주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음주 커피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의 경우 자체만으로도 대뇌 전두엽과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 및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리며 드시더라도 커피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 손상된 위벽에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 자극이 갈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술을 드셨다면 커피보다는 수분을 채울 수 있는 물 한 잔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품들에 대해 들으시고 그럼 이것들만 피해서 마시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시럽을 넣지 않은 커피라도 하루 6잔 이상 섭취하게 되면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 UK 바이오뱅크에 참여한 17,702명의 참가자 37에서 73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17% 높아졌다라고 발표했으며 하루 6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위험하다는 연구는 이외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커피여도 하루 6잔 이상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들으시면 커피가 무조건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항염, 항암 작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만 드신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안 좋은 건 잘 걸러내고 좋은 성분 위주로 마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잘 먹는 법 첫 번째, 하루 3잔 이하로 마신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내로 마시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심장학회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에 따르면 헝가리와 영국 등이 참여한 이 연구는 일상적인 커피 섭취와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 사이에 연관성을 평균 11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커피의 규칙적인 음용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연구는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 발생하는 심혈관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연구를 했었는데요. 연구를 위해 과학자들은 심장질환 징후가 없는 영국인 46만 8,629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6.2세였고 55.8%가 여성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소의 커피 섭취량에 따라 마시지 않음 22.1%, 소량 보통 하루 0.5에서 3잔 58.4%, 많이 마심 하루 3잔 이상 19.5%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들을 10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했고 다변수 모델을 이용해 일일 커피 소비량과 건강과의 연관성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소량 보통 그룹은 사망 위험이 12%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7% 감소, 뇌졸중 위험은 21% 감소했습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저자인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심장혈관센터 주디트 사이먼 박사는 결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3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심혈관에 바람직했다면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커피가 심장 구조와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하루 3잔이 넘는 양의 커피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나를 위해 하루 2-3잔으로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를 잘 먹는 법 두 번째, 드립 커피를 마신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에는 식물성이긴 하지만 15% 정도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식물성 기름이라도 매일 한 잔에서 2-3잔씩 마시게 되면 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식을 하시던 중 커피를 드시고 콜레스테롤이 오르셨다라는 분들은 바로 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보건과학 연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하루 5잔씩 커피를 마시게 한 결과 남성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8%, 여성은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경우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의 경우 커피 머신으로 추출된 커피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커피에서는 커피 기름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 종이를 깔고 커피를 내리는 드립 커피의 경우 기름 종이가 커피 기름의 95%가량을 걸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기름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원두의 경우 드립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카페인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릴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하신다면
카페인과 함께 커피 기름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잘 먹는 법 세 번째, 디카페인으로 마신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커피의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불안증, 두근거림, 속쓰림, 중독, 피곤함 등이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카페인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페인 성분은 빼고 드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은 없애고 항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잘 흡수하여 보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맛과 향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커피를 즐겨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커피를 드시게 될 경우 카페인에 의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불면증, 불안감이 있으셨던 분들, 커피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으며, 두 번째, 위가 안 좋은 분들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신 분들도 속쓰림과 대장을 더욱 민감하게 할 수 있기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드리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으로는 시럽과 설탕빵과 케이크 술이며, 커피를 보다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으로는 하루 3잔 이하로 마신다, 드립 커피를 마신다, 디카페인을 마신다,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간혹 물 대신 커피를 옆에 두고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건강식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경우 우리 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함께 가지고 있기에 각자 체질에 맞게 알려드린 섭취 방법과 권장량을 지키시며 건강하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드시면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에 물도 꼭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생활에 꼭 적용하셔서 커피를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